전 갤럭시 워치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워치 액티브 2와 워치 3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비교부터 워치 3에서만 되는 재밌는 기능들도 살펴보고 상황에 따른 제품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바 공주님.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전 얼마 전까지 여기 있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손목에 항상 차고 영상에서도 촬영을 했고 바깥에서도 활동을 좀 했어요. 출시됐을 때부터 이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더 넘게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영상부터 제가 착용하고 있던 제품은 갤럭시 워치 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와, 이제 이런 것도 돼? 하는 것도 있었고, 아, 생각보다 이건 좀 잘 안 되네, 불편하네, 이런 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실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갤럭시 워치 3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있는 워치 3는 여기 있는 액티브 2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종류도 더 적어요. 워치 3하고 액티브 2는 둘 다 단독 통신이 가능한 LTE 버전하고 그렇지 않은 블루투스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LTE 버전을 구입하면 스마트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삼성페이를 워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LTE 버전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LTE 버전은 또 매달 통신비를 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할 블루투스 모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액티브 2는 두 가지 크기의 두 가지 재질로 출시가 됐어요. 요 40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이 299,2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이 44mm의 스테인리스 버전이 44만원으로 가장 고가 라인입니다. 굳이 색상으로 좀 분류를 하면 알루미늄이 3개, 스테인리스가 3개 이렇게 총 6가지예요. 워치 3는 재질 구분은 없고 크기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좀 작게 보이는 게 41mm고 429,000원이에요. 여기 크게 보이는 게 45mm고 473,000원입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작은 모델은 미스틱 브론즈하고 미스틱 실버, 여기 있는 큰 모델은 미스틱 실버와 미스틱 블랙 이렇게 총 세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액티브 2가 색상의 선택폭이 훨씬 더 넓네요. 그리고 이런 베이직 라인 외에도 워치 3는 티타늄 버전이라고 해서 77만원짜리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약간 소수를 위한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2는 299,200원에서 44만원으로, 워치 3는 429,000원에서 473,000원으로 워치 3가 액티브 2보다는 훨씬 더 고가네요, 그죠? 그리고 제품명에 40mm니 45mm니 얘기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아니라 제품 자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액티브 2 40mm짜리인데 이렇게 치수를 측정해보면 거의 40mm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크기만 놓고 보면요, 액티브 2하고 워치 3하고 크기가 동일합니다. 액티브 2 40mm랑 워치 3 41mm랑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동일하고 액티브 2 44mm랑 워치 3 45mm랑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동일하고 해상도도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화면이나 가격 이런 거 말고 본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액티브 2에 비해서 여기 워치 3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별도의 이렇게 베젤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화면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라서 이런 아이콘이나 주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별도의 베젤이 있는 게 진짜 편리하거든요. 액티브 2는 그런 건 없지만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런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써보면 생각보다 정확도 높고 잘 돼가지고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물리적 베젤의 편의성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젤이 있으면 디스플레이보다 베젤이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베젤이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보호 측면에서는 워치 3가 조금 더 유리하고 액티브 2는 조금 불리하겠네요. 단 이제 베젤이 없는 만큼 액티브 2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우니까 무거운 시계 싫어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액티브 2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회전 베젤 말고 워치 3가 액티브 2보다 더 나은 점이 없나? 꽤 많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워치 3에는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를 위해서 심장박동 센서와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 심전도 센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워치 액티브 2는요,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은 적용이 안 된다고 삼성전자에서 밝혔네요. 즉 워치 3에서는 되고 액티브 2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는 겁니다. 혈액 내 적혈구 있죠. 그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게 이제 산소 포화도인데요. 95%에서 100%가 정상, 90% 이하면 저산소증이라고 해서 호흡 곤란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 포화도 측정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기다 보면
산소 포화도 측정이 있고, 측정할 때는 손목이 아니라 손목보다 조금 위에 워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94% 거의 정상으로 나왔죠. 요 산소 포화도를 제외하고 심장박동 센서하고 심려도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혈압, 심전도, 심박수는 워치3나 액티브2나 둘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혈압은요, 혈액이 혈관을 이렇게 누르는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박수는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가, 심전도는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그 전류의 기록을 심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모니터에서 막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표기되는 그 그래프 있죠. 그게 심장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표기한 건데,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손목 위쪽으로 이렇게 워치를 올렸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고, 측정값은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측정을 하려면 용두라고 하는 여기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야지 측정이 진행되고요. 30초 동안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심장 마비 증상은 감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측정 결과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심박수와 심전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혈압을 측정하는 거는요, 워치 단독으로 처음부터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처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고 측정하게 되는 혈압 측정기로 측정을 하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워치를 보정해야 되고요. 저희 집엔 이렇게 별도의 혈압 측정기가 있는데 3번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로 워치를 보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워치 단독으로 제 혈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압을 측정하려면 바로 측정을 누르면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측정 결과는 스마트폰에서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정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보정 리마인더라고 해서 보정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또 워치를 또 한 번 혈압계를 이용해 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집에 저처럼 이렇게 혈압계가 따로 있으면 워치가 편의성은 있지만 정말 자주 측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액티브2나 워치3나 이 기능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이에요. 근데 다만 이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 경고 문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워치 액티브2에서 워치3로 넘어오면서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트랩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이 줄이 일반 시계줄하고 교환 방식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일반 시계하고도 호환이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도 방식은 동일하더라도요, 여기 시계하고 연결되는 이 줄의 폭이 일치해야 호환이 되는데, 여기 있는 액티브2의 작은 모델하고 큰 모델하고 여기 있는 워치3의 작은 모델하고는 3개의 줄이 전부 다 20mm로 호환이 되는데, 여기 있는 워치3의 45mm, 즉 큰 모델은 여기 스트랩의 폭이 22mm로 혼자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워치 액티브2 큰 모델을 썼었고 이번에 워치3도 큰 모델을 샀으니까 2개 줄이 호환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워치3 큰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구입했던 스트랩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갤럭시 워치 1에서 액티브2로 넘어오면서 가장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 워치 페이스였거든요. 가운데 시간이나 옆에 뭐 날짜, 날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 걸음을 걸었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UV는 어떤지, 그리고 밖에 자전거 타러 나갔을 때는 여기 있는 자전거 타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자전거 타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편리하게 썼는데 이 헬스 대시보드 플러스가요, 워치3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워치3에 추가된 새로운 워치페이스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 수 있고 예쁜 게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디지털 대시보드 기능인데, 꾸미기를 눌러서 보면 15가지로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면 요 각각 칸이 4칸에 있는 것 중에 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는 걸음수, 여기에는 배터리, 여기에는 뭐 일일 활동이나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걸 놔두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뭐 초미세먼지, 그리고 가운데는 날씨 정보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날씨 같은 거 넣으면은 날짜별로 온도와 강수 확률 이런 걸 알려주고요. 비 올 확률을 넣으면 시간대별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주고, 저는 주로 자세한 날씨 정보라고 해서 현재 온도와 체감 온도, 그리고 강수 확률을 나타내는 이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죠. 액티브2에 있었던 헬스 대시보드 이거는요, 색깔 커스터마이징도 3가지 색상으로 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자전거 타기나 뭐 여기 있는
운동 기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밖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워치 3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치 페이스, 이 디지털 대시보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거 액티브 2에서는 사용 못해요? 지금은 사용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워치 3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던데 이걸 갤럭시 스토어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외에도 액티브 2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워치 페이스가 있었는데 워치 3에 있는 워치 페이스를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워치 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워치 액티브 2나 워치 3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치 페이스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워치 페이스들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좀 받아봤는데 기능적으로 이 워치 3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워치 페이스만큼 괜찮은 기능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개발을 했으면 모든 삼성 워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정에서요,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면 SOS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밑에 낙상 감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워치 3에만 있던 건데 액티브 2에도 추가가 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낙상이 감지되면 워치에서 화면이 팝업되면서 소리와 진동으로 60초간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반응이 없으면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SOS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전화도 걸어주고 내가 넘어진 그 위치를 바로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집에서 되게 침대나 소파나 이런 데서 넘어져 봤는데 SOS 기능이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연기와 실제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테스트 좀 해볼까 싶었는데 제가 되게 신뢰하고 있는 테크 유튜버 중에 이제 꿀단지 PD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밖에서 10번 동안 이렇게 넘어지는 걸 테스트를 했어요. 한 번 인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되게 크리티컬하고 진짜 넘어진 것 같은 거에만 알람을 보내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을 쭉 보면 산소 포화도 하고 별도의 베젤 말고는 액티브 2나 워치 3나 거의 비슷한데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치 3에서만 되고 액티브 2에서 안 되는 또 재밌는 기능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실험실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갤럭시 워치 앱에서요, 밑에 실험실을 누르게 되면 여기 무음이라는 항목하고 전화받기 항목 있죠. 무음을 누르면 손목을 돌리면 알람과 전화벨 소리가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진동이 꺼졌죠. 되게 인식률이 높고 좋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화받기 기능이라고, 전화가 왔을 때 손을 이렇게 폈다 쥐었다 펴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인식은 잘 안됩니다. 주먹을 폈다 쥐었다가 폈다 받아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을 폈다 쥐었다가 폈다. 진짜 이거 좀 발전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소리는 어디에서 나고 마이크는 어디에 걸 쓸까요? 워치에서 손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전화를 받든 아니면 워치에서 직접 전화 받기를 눌러서 받든 워치에서 어떤 컨트롤을 하게 되면 전화는 기본적으로 워치에서 받습니다. 착용했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 여기 있는 스피커를 통해가지고 소리가 나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스피커는 귀 쪽에 가깝고 마이크는 입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워치에 있는 마이크가요, 통화할 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뭐 에어팟 프로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고 할 것 없이 통화 품질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를 전달해줘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갤럭시 워치 3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 볼륨은 이렇네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 볼륨은 이렇네요. 이어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은데? 웬만한 지금 오토바이 옆에 지나간다. 저 소리 들렸어? 아니, 안 들려. 오토바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어마어마하네. 엄청 좋죠. 일반 통화 품질하고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통화하게 되면 소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다 들려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볼륨을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만 합니다. 한 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공주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봐 공주님. 뭐 이 정도로 들리긴 합니다. 저는 이 최소 볼륨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볼륨 1로 해도 사실 조금 크거든요. 0.2나 0.3 요 정도까지만 되면 진짜 이렇게 옆에 대고 있을 때만 소리가 들리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워치하고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워치로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워치에서 소리 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돼 있으면요, 워치로 전화를 받아도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리고 마이크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가 워치로 전화를 받으면 바로 여기 있는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제가 워치3를 좀 오랫동안 써보면서 느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워치 액티브 2하고 워치3랑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전 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워치 액티브 2 그 중에서 알루미늄 모델을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구가만 딱 봤을 때도 워치 액티브 2의 40mm 작은 버전은 20만원대 그 후반이긴 한데 어쨌든 20만원대고요. 요 워치 3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4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무게도 이 액티브 2가 더 가볍고 제 와이프 흰둥이님 기준으로는 디자인도 여기는 알루미늄 버전이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 흰둥이님은 여기 있는 액티브 2 40mm 로즈골드 색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인에 대한 제 와이프 흰둥이님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액티브 2가 훨씬 낫죠. 워치 3는 너무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액티브 2가 세월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땅속에 있다가 빛이 발에서 나오면 이 색깔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의견은 존중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워치3가 물리적인 베젤도 있고 산소 포화도 측정도 가능하고 실험실 기능 2가지도 있고, 근데 이 기능 때문에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가격도 알루미늄 모델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스테인리스 모델 기준으로 3만 원을 더 줘야 이 워치3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함부로 추천 못 드리는 게 시계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외의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액티브2와 워치3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제가 제품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실사용을 계속 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제 팬카페가 열렸어요. 거기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테크몽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본문에도 링크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